차별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해명 정말 충분합니까? 2026년 7월 1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기업 규제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제목부터 매우 자극적입니다. 경쟁의 문을 닫은 한국, 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 지나친 제재와 형사처벌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여러 정부기관이 동시에 조사에 나서고 수천 건의 자료를 요구하며 기업 전체를 압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 법원의 판결도 아니고 국제기구의 객관적인 조사 결과도 아닙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측이 작성한 중간 보고서이며 쿠팡과 미국 기업들의 주장과 이해관계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보고서가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해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한국 정부의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미국 기업이라서 차별한 것이 아니다. 국내 기업과 똑같이 국내법에 따라 조사했다. 과연 이 말이면 충분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따져봐야 할 문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기업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가? 정부는 기업을 일자리와 기술, 투자와 세금을 만들어내는 경제 주체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든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 기업에도 과도한 자료 요구, 중복조사, 압수수색과 형사고발 위협, 여론을 이용한 압박을 동일하게 적용해 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똑같이 가혹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제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 10명을 똑같이 부당하게 처벌한 교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정 학생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처벌의 정당성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업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이 없었다는 것은 규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규제가 투명했는가, 예측 가능했는가, 위반 정도에 비례했는가, 그리고 기업에 충분한 방어 기회를 제공했는가입니다. OECD는 경쟁법 집행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며 투명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집행 기관은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조사 대상 기업이 혐의와 근거를 알고 충분히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제 경쟁 네트워크, 즉 ICN이 제시하는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도 비슷합니다. 차별금지는 기본이고 조사 사실과 쟁점을 적절히 고지해야 하며 조사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끝내야 합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돼야 하며 독립적인 사법기관의 심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한국 정부의 해명은 아직 부족합니다. 국내법에 따라 처리했다. 국내외 기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이것만으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집행 방식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의 목적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한 사건을 두고
여러 기관이 경쟁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는지, 행정조사와 형사고발 가능성을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정부 관계자들이 기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는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가 실제 위반 정도에 비례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기업이 법을 위반했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면 기업의 국적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기업 친화적인 정부가 되자는 말이 기업의 불법을 눈감아 주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 집행과 기업 길들이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잘못을 처벌할 수 있지만 기업을 굴복시키는 것을 정책의 성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기업을 압박하고 경영자를 공개적으로 망신주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장면은 당장은 통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규제의 기준이 불명확하면 기업은 투자를 미룹니다. 어느 부처가 언제 어떤 이유로 조사에 나설지 예측할 수 없다면 해외 기업은 한국 시장 진출을 꺼리게 됩니다. 국내 기업도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기보다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일자리는 줄어들고 혁신은 늦어지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도 감소합니다. 이번 미국 의회 보고서가 편향됐는지 여부만 놓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국 측 주장을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규제 시스템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관이 기업에 요구한 자료는 꼭 필요한 범위였는가? 여러 기관의 조사가 중복되지 않았는가? 조사 대상 기업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됐는가? 과징금 산정 기준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했는가? 국내 기업의 유사 사건과 비교해 일관성 있게 처리됐는가? 이 질문에 자료와 근거로 답해야 합니다. 정부가 기업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서로 적대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정부는 공정한 심판자이고 기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쟁하는 선수여야 합니다. 심판이 경기 도중 규칙을 바꾸거나 특정 선수를 위협한다면 좋은 경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선수가 반칙을 했는데도 심판이 눈을 감아준다면 그건 역시 공정한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은 무조건적인 친기업 정책도 감정적인 반기업 정책도 아닙니다. 명확한 법과 예측 가능한 규제, 위반에 비례하는 제재, 기업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공정한 절차입니다. 한국 정부가 정말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았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국내외 모든 기업을 국제 기준에 맞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차별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두에게 공정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기업을 존중하는 것은 기업의 잘못을 감싸는 일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는 기업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에는 명확하고 비례적인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대한민국 경제가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정부의 기업 규제는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업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압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